우리 잼 대표 무죄 효과로 비명계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명계 주자 일부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당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이 대표가 경선에 나온다면 사실상 끝난 싸움이라며 어차피 안 되는 게임에 나갈 이유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로 보이는 것이 어제 비명계 주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뒷일을 노리겠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난가병에 걸릴 인간들이 말입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바로 윤두창의 선고입니다. 이게 너무 밀리는 게 문제인데 관련해 최근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플랜 B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물론 그러니까 전제는 지금 네.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4월 4일 날 그런데, 탄핵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나 혹여라도 안 된다. 18일까지 그냥 계속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민주당에서 복귀왕 의원하고 뭐 노정면 의원하고 한 10명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잖아요. 2명의 재판관이 이제 4월 18일 퇴임하면은 예. 후임을 정해야 되는데 후임이 예. 안 정해지면은 임기 연장법. 무조건 임기를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예. 전 그 좋은 플랜 B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법안이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 한덕수 대행 권한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지막 카드입니다. 만약 그 상황이 온다면은 정말 2명이 나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나가면 그냥 방법이 없어 이제 더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플랜 B를 지금 준비해 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서. 그 법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법안이 자동 통과될 수 있는 그 방안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그거밖에 어차피 나라는 그럼 망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홍사훈 기자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과격한 의견을 잘 내지는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원 탄핵해야 된다. 처음에 탄핵 시작될 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같이 일해봤던 경험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뭐 대선 캠프 등등에서 봤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해서 윤과 김 묻은 사람들, 이 친위 쿠데타 내란에 묻은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날렸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을 월요일 날 회부할 때 상당히 많이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덕수를 했겠죠. 네네. 다들 그렇게 그리고 추정하는데. 날짜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웬만한 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특정 한두 사람이 시간 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의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월요일 날 딱 앞에서 브리핑처럼 간단히 얘기하고 마은혁 할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양비론처럼 뭐 갈등이 진보 뭐 좌우도 없다. 양극단적인 갈등이 이제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총리실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호처에서 경호 3부장 등등 징계 해임 등등이 나왔죠. 예. 이건 증거인멸과 직결되잖아요. 인사 보복 이런 것들은. 예, 예.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측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신용환 교수님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는 여전히 윤석열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높습니다. 1번.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러면 4월 18일 두 사람의 임기가 예. 만료될 때까지 미루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윤석열을 살리고 이재명은 죽이자는 거잖아요. 아니 둘 다 죽인다는 시나리오는 뭐 그건 크게 변하지 않는 아니죠. 것 같습니다. 아니죠. 18일까지 미루면 그다음에 돌아올 그 헌재 재판관 2명은 윤석열 몫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살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결과적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때까지 미룬다는 건 윤석열을 살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중요한 있다라고. 의미가 있었죠. 아리까리하면 아리송하면은 안 만나지. 삼성전자 이재용이 암만 만나고 싶다고 막 해도 비서실에서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야 지금 말렸겠지. 당신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지금. 윤석열 곧 돌아오는데 어. 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지. 말렸겠지. 근데 만약에 남들 다 만날 때 악수할 때 같이 악수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옛날보다 어떤 기술력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떨어졌지만은 그 오너들 그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공고하거든요. 권력의 항배에 대한 이 특히 최고, 사법적인 최고죠. 예. 권력보다 사법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에 대한 그 맨파워, 네트워크 이거는 삼성을 따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만나도 되는 건데 만났다는 거는 삼성 풍양계를 보고 삼성 문 닫아야 되는데 만나게 해줬겠느냐 이거지. 약간 일리 있어요. 100%는 아니어도 약간 일리 있어요. 양다리 걸쳤을 수도 있지. 이재용은. 양다리 걸치면 삼성 비서실에서 절대 미전실에서 절대 만나게 안 한다니까. 삼성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삼성 풍양 약간 일리 있고. 저도 탄핵 될 거라는 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아니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되면서 원래 이제 기각 선고 일자가 잡히면서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던 게 야 둘 다 탄핵할 수 없으니까 한덕수는 돌려보내고 이제 윤석열 탄핵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비슷한 내용이 판결문에 그 결정문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헌 위법하지만 대통령 없는데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수 없으니 국정 혼란 등 생각해서 돌려보낸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그 앞에 심지어 뭐라고 써놨냐면 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다.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 굳이 더해서 이게 이 재판관이 없으니까 심지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못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없어서 이 혼란인 상황인데 그런데 둘 다 탄핵할 수는 없으니 지금 대통령 없으니까 너는 돌려보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도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말씀은 윤석열 탄핵 기각할 거면 왜 그걸 넣겠냐. 윤석열 그렇죠. 살려주면 되니까. 네네.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 생각 보고 드립니다. JTBC 뉴스에 따르면 헌재가 평의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바꿨다고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때도 17년 3월 6일부터 평의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바꾼 다음 그리고 3월 8일 날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고 10일 날 선고를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논의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관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게 갈리며 평의 진행이 안 된 상황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결 및 결정 요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이 사전에 결론이 유출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일에 임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고일 공지는 오늘부터 금요일 중에 하고 한덕수처럼 월요일 탄핵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선고일 공지도 조금 미뤄질 수 있는데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는 최근 사건들에서 절차적 문제를 크게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특히 정영식, 김영두 재판관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일 가능성은 낮고 지금도 99% 인용 가능성에 확신합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극딜을 한번 박아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집을 팔 때도 매수자가 고민하면 다른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걸어서 결정 기일을 당기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이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헌재에 상황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이 지치는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